예. 제가 좀 오늘 오후에는 좀 자, 내 아이의 시신을 직접 확인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그는 뭐 네. 옆에 있는 이주영 장관이 내가 보겠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해서 저도 좀 일정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 상의를 입은 아마 실종자 그 시신이 발굴된 분의 아버지인 것 같은데요. 총리가 아이들 시신을 꼭 봐주십사. 그래야만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것이다라고 제안을 했죠. 예. 결국 가셨다면서요? 예. 실제로 정우원 총리가 첫 번째 요구에는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올라가 봐야 해서 했지만은 다시 거듭된 그런 요청에는 직접 그거를 수락을 하고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바로 그거죠. 텐트 속에 아이들 또 학생들의 시신이 팽목항에 시신 안치소가 있는데요. 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장에서 인양이 되면은 저 팽목항으로 와서 1차적으로 시신을 안치하고 검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왜 일정이 있지만 이런 단서를 달았을지 참 아쉽습니다. 순간 국민들을 달래는 법을 잘 모르시는 건지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사실 그 현장 취재 기자들이 전해온 얘기 중에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 실종자 가족들이나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런 본인들의 아픔과 이런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공유해주는 그런 관심과 그런 관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동안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관심이라도 좀 가져달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가 장례 비용과 관련된 리포트를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기는 정부가 장례 비용 정부가 책임집니다. 얼마가 들더라도 다 책임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원칙 같은 게 좀 정해졌죠. 예.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폭로한 내용인데요. 교육부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상황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보니까 바로 정우원 국무총리가 4월 23일에 장례비 지원과 관련해서 학생과 일반인 간의 형평성이 필요하니까 무제한 지원이 아닌 정부 지원 기준을 정해서 보상금 산정 시 개인별 정산할 것을 그런 원칙이라고 하는 걸 유가족한테 좀 잘 전달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나중에 보상금을 전체적으로 정해서 줄 때 학생들과 관련한 지금 현재 분향소, 합동 분향소도 있고 장례식, 장례비 지원한 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일반인보다 좀 더 많이 지원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좀 빼고 삭감을 하고 맞춰서 지원을 하라.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완전히 정우원 총리 얘기를 만약에 일반인 입장으로 봤을 때 완전히 이거를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어린 학생들, 중학생들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거를 국가 세금으로 낸다고 해도 과연 몇백만 원이나 되겠습니까? 그걸 그냥 다 지원해도 될 일을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해서 동티가 나게 하는 총리 진짜 정치 감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사실은 검찰에 1994년부터 출입할 때부터 정우원 총리가 특수 1부장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했는데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수사를 할 때도 깔끔하게 하고 아주 검사로서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검사기는 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 아주 살갑게 대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총리를 맡은 이후에 지금 당일에 오전에는 바로 그 진도군청에서
네.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어떻게 네. 이거를 잘 수습할 것인가. 그래서 외국인까지 불러가지고 대책을 같이 논의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너무나 이미 다 언론에 나온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이 알아야 될 네. 그런 것들을 사소한 것들을 질문하고 아니면 엉뚱한 거를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만한 그런 지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네. 유족들한테 반발을 살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 도저히 그 전에 정우원 총리 봤던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들과 일반인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 어찌 보면 합리적인 얘기지요.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공개되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점 그런 건 좀 아쉽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차웅 군 기억하십니까? 자기들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친구들을 도왔던 건데 이 부모님이 나라 돈으로 내 아들 장례를 치는데 단 한 푼도 허수이할 수 없다. 이런 말 했죠. 이 아버지께서 이번엔 좀 더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빈소조차 치르지 않았다고 하는 분도 생겼다네요. 서환한 기자가 이런 아픔들, 노력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2학년 박모 군이 침몰한 세월호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은 지난달 23일. 다음 날 유가족에게 인계됐지만 부모는 빈소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례 비용이 국민이 낸 세금인데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소신 때문입니다. 내 돈은 아니고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 간소하게 그냥 가족끼리만 그냥 했어요. 장례는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이틀 뒤 직계 가족들만 모인 가운데 조용히 발인했습니다. 한 번 입고 가는 옷이라며 수의도 20만 원대, 가장 최하 등급으로 입혔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거 하루 잠깐 걸치는 게 400만 원짜리라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저도 그런 거는 좀 이해를 잘 안 가요. 박 군은 부모의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착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쁘게 키웠죠. 그리고 속 안 새기고 잘 큰 아이. 나라는 소중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나라 돈은 함부로 쓸 수 없었다는 박 군의 어머니. 힘든 결정이지 않았냐는 질문에 돌아온 어머니의 답변은 취재진의 마음을 더 아리게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 잘해주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주지 않는데. 채널A 뉴스 서한안입니다. 어머님 그 말씀이 사실 네.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네.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가 숨지고 그리고 같은 동료 학생들이 와서 같이 마지막 가는 길에 명복도 빌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빈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진짜 많이 들고요. 설령 국가의 세금일지라도 저런 빈소에는 저는 얼마든지 쓰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군 어머님 그런 숭고한 뜻 저희가 진짜 가슴 깊이 새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 박군 어머님이 이렇게 세금 1원 한 푼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각오를 우리 공무원들이 더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